자, 미국이 드디어 동맹국들을 불러가지고 중국에 대한 제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동참을 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미국이 워싱턴 DC 수도에서 한국 등 동맹국 외교 당국자들을 다 불러들여가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를 설명을 하고 미국이 제재에 나설 거니까 그때 반중 전선에 동참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국과 한마디로 신냉전 전쟁 상태에 돌입하는데 여기서 미국 편에 서야 될 동맹들만 불러서 했겠죠. 그래서 언뜻 보면 뭐 캐나다나 호주나 영국이나 뉴질랜드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 불러서 하지 평소에 미국하고 그럴 만한 관계가 없는 데를 불러서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워싱턴에 DC에 주재하는 한국, 일본 등 우방국 외교 당국자들을 전부 좀 들어오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사관의 관계자들이 이제 미국의 국무부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하는 것은 중국의 지금 홍콩에 대한 기본법에도 어긋나고 인권 탄압도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그냥 보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홍콩 보안법 반대에 우방국들이 지지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직 외교차관은 미국이 이런 외교사절단을 소집해서 주요 외교정책을 신속히 전파하고 협조를 구할 때는 이거는 뭐 이제 미국이 나름 전형적으로 이 동맹국을 직결시킬 때 하는 방법인데 최근에 영국, 호주, 캐나다 3국 외교장관이 공동으로 보안법 제정 반대 성명을 낸 것도 미국의 요청 때문에 생긴 거고 EU도 지금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 이름으로 중국 규탄 성명을 내게 된 것도 그런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지금 하겠다고 너네들이 28일 날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예고해놓고 중국이 통과시켰는데 안 하면 트럼프는 우스운 사람이 돼서 그야말로 지금 정치적으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 백악관에서 어떤 대중 제재를 할 것이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매우 강력한 조치를 현실화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이미 홍콩을 탄압하는 중국의 주요 정치인 관리 그리고 그와 연관된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 중국의 고위층들과 관련된 인물, 기구, 은행 등이 미국과의 금융 거래가 완전 차단되는 부분, 자산 동결하는 부분까지도 미국 내 자산을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막 들어온 소식에 보면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했다면서 홍콩 보안법을 재앙적 결정이다라고 말을 하며 이제 곧 시작될 중국의 이 보안법 표결 조치에 대해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홍콩 정책법에 따라 매년 중국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누리게 하는지를 평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데 트럼프는 만약에 이런 일이 어긋나게 됐다라고 보고가 되면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해서 홍콩의 자유와 자치권은 해치는 인사를 제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뭘 갖다가 지금 박탈하나 하는 부분에 대해 또 뭘 제재하는가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다 됐어요. 오늘 이제 중국이 이걸 하게 되면 곧바로 미국이 제재에 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고 불이익을 줄 경우에
이제 이 미국 기업을 비롯해서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130만 개의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될 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어떤 행태로든 그렇다고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미국의 홍콩에 대한 지금 이 공격이 그야말로 헛방이 돼 버리면 트럼프가 우습게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자꾸 강조하는 것은 홍콩이 지금 이 금융의 허브로서의 지금 중국 본토에 있는 다른 도시와고는 다른 특별히 부여된 경제 무역 비자에서의 지위가 박탈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미국의 레리 커덜러 국가경제위원장은요, 백악관에 있는 조직이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짜증이 아주 심하게 난 상태고 솔직히 중국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미중 무역 합의가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홍콩이 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미국은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에 대해 곧바로 지금 흔들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홍콩 경찰이 의회를 벌써 봉쇄했고 시민 50명만 모이면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런데도 도심에서 1000명 몇백 명 단위로 산발적으로 지금 보안법 반대가 이렇게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침묵 시위를 하고 경찰이 체류탄을 쏘며 300명을 벌써 체포했고, 차잉원 대만 총통은 홍콩을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가 대만으로 이 피신하는 홍콩인을 돕는, 그들을 정착을 돕는 특별법까지도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홍콩에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된 조슈아 웡이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이 홍콩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청년 운동가는 미국 CNBC하고 인터뷰에서요, 홍콩 보안법은 홍콩을 지키는 방화벽, 최후의 방화벽을 무너뜨리는 범죄인 송환법보다 더 사악한 이런 법률이다. 올여름에 파업과 수업 거부, 대규모 시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6월 4일 날 천안문 사태 기념일, 7월 1일 홍콩 주권 회복 기념일 등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지금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홍콩에 또 중국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홍콩의 재벌이나 중국의 앞잡이 이런 사람들은 또 한 15%는 이 보안법에 찬성한다고 이렇게 또 이 의견을 밝혔대요. 지금 중국의 전인대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보안법을 표결 통과시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콩 보안법의 처벌 대상에 이 행위와 활동, 그러니까 국가의 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활동이라고 이렇게 해서 처벌하겠다. 그래서 이 행위와 활동을 이렇게 언급한 것은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그냥 지금 처벌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시위 도중 일부 참가자가 반정부 그리고 폭력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참가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법이 통과되고 나면 중국이 홍콩에 있는 인민해방군 10,000명을 더 투입해서 그 10,000명에다가 더 또 증가 투입해서 지금 직접 진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는 매우 다른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부분에 대해 미국에서는요, 결국은 홍콩의 금융특별지위를 폐지하는 그야말로 홍콩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중국의 자금 유입 창구로서의 역할을 폐지시키는 지금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매우 짜증이 나 있다는데 시진핑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진핑이 대비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과연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 시진핑이 대비하고 있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국 내정 강습을 용납하지 않겠다 해서 홍콩 보안법을 밀어붙이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애플이나 퀄컴에 대해서 보복을 갖다가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중국에 돈벌이 해먹겠다고 IT 기업들이 좀 들어가 있지요. 보복을 하겠다. 지금 이런 걸 겁니다. 그런데요, 중국 경제는 솔직히 말하면 모래 위에 서 있는 사상 누각 같은 이런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미국이 21조 4,200억 달러, 중국이 14조 3천억 달러 정도를 이렇게 GDP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보다 그러니까 중국이 66%라면 미국이 한 100%,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3분의 2 정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많은 세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GDP가 40%가 뻥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모아가지고 해외에 허위로 이렇게 전달하는 부분을 이렇게 그대로 밝힐 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통계는 거짓이다라고 봐야 되고, 중국의 지금 경제력이 우리는 일부 중국 부자들이 밖에 나와서 돈을 쓰거나 이런 걸 보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언뜻 대단해 보여요. 우리가 인도 사람 중에 부자들을 보면 부자가 굉장히 많나 보이고 엄청난 부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금 인도에 보면 코로나 이후에 직장이 없어지니까 집에 걸어가다가 140~50명이 지금 탈진해 죽어서 보다 못한 악역 전문 한 배우가 버스를 내가지고 12,000명인가를 지금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인도예요. 중국요? 인도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순식간에 한 500~600명쯤 되는 중국 사람들이 일자리가 사라지고 굶어 죽기 직전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고, 중국 정부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33%가 넘는 지금 성장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연말 가서 무슨 1%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엄청난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 그럼 올해부터 중국은 내려앉는 거예요. 중국은 한 7~8%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그야말로 계속 돌아야 평이가 쓰러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중국의 성장률이 사라지게 되면 평이가 쓰러지는 것처럼 중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곳곳에서 숨겨놓은 그림자 부채, 각 지방의 부채, 또 중국의 그 공기업의 부채 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 경제가 급속히 마시가게 될 거예요. 미국이 약간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을 차단해서 중국이 미국의 물건을 팔지 못하고 서방의 팔로가 막히게 되면 곧바로 내리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세계도 좀 고통스럽겠지만은 중국은 곧바로 맛이 간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다라는 시진핑의 뻥은 특유의 중국 사람 뻥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요, 중국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관대해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도 그랬고요.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웠죠. 아버지 부시가요. 중국 대사도 했지 않았습니까? 특히 키신저가 지금 완전 중국의 미국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쿠슈노나 이 라인으로, 이방카 라인으로도 또 중국의 로비가 있었을 거라 봅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중국과 붙으려다가 안 붙고 붙으려다가 안 붙고 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니까 저 사람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로 미국의 희생이 있더라도 중국과 한번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하는 도중에요, 택배가 왔어요. 중국 민주운동 해외 연석회의 한국 지부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저한테 이
중국 민주 자유를 위한 간절한 외침, 도망자 해가지고 우전롱이라는 분이 쓴 이 중국 민주화에 대한 책을 보내왔어요. 저는 전적으로 중국과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요. 한국의 문 정권처럼 지금 홍콩 보안법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듣고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러면서 촛불혁명 강조하고 있고요. 무슨 홍콩에서 한국의 운동가요 불렀다고 자랑합니까? 그래서요. 이들은 정말로 가짜다. 중국의 저 전체주의 독재와 인권 탄압과 홍콩에 대한 말살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면 이들 또한 자신들의 촛불 시위 자체가 가짜였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저그들의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을 뿐이지 그 촛불에는 전부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